그런데 지금 시골에 돈 많이 있습니다. 쌀을 만들지 말고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현 나이가 72살입니다만은 일단 좋은 쌀을 먹으려면 땅부터 내가 만들어 놓고 지가 먹을 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시오 그러려고 갔으니까 이것도 주는 게 틀리다 나는. 안녕하세요. 양 기자의 순천이 좋다 사람이 좋다. 다들 건강하신지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죠. 먹거리가 너무나 흔한 현대사회에서 내 몸을 살리는 착한 먹거리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반백년 가까이 농업인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농약과 화학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온 수천만 친환경 농사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토양이 건강해야 작물도 건강하다는 철칙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의 쌀을 생산하려 노력하고 계시는 유기농 명인 박승호 대표님을 만나 뵙고 친환경 농법의 성공 노하우들을 배워볼까 합니다. 양기자TV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조기재배 멋자리 해놓은 겁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이게 한 4월 20일쯤 되면 이제 번답에 나갈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것이 한 2만 한 5천 평? 130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돼. 그러면 한 천가마 하면 한 6천만 원, 이제 내 기계로 한 거니까 한 1천만 원 또 경비시하고 한 5천만 원은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두 식구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손자나 들어오면 용돈 줄 수 있는 돈은 됩니다. 쌀 명인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유, 제가 무슨 명인이라고. 농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지금 한 5년 오, 유기농 명인으로 소문이 자자하신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기농을 해서 명인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제가 난 자식을 하나 보낼 때 실제 지금 말을 잘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보내고 이거 안 좋아서 유암으로 그런 판정을 받고 과연 위에다 무엇을 넣어줘야만 좋은 걸 넣는가를 생각하다가 야 이제부터는 아니다. 우리 식구라도 먹을 수 있는 쌀을 무농약으로 짓고 또 유기농으로 받아서 먹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고 했었지 뭐 명인을 하고 내가 뇌를 알리고 그런 차원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잊었습니다. 전국의 친환경 농업이라면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농약으로 제초를 할 수가 있으면 아주 강원도 이런까지 추운 지방, 더운 지방 할 것 없이 전적으로 다 돌아봤었습니다. 약을 안 친다는 그런 개념보다 땅이 살아야 그 위에 무엇이든지 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 살리는 데 주력을 했던 거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그런데 옛날 농법으로만 가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 옛날에는 무슨 비료 하고 농약 풀 안 나게 그런 제초제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 시대를 저도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은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기농 제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유기농업이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안 하는 거지 해놓고 보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옛날 같으면 퇴비 막 풀비다가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대체? 주로 정말하자면 퇴비도 다 퇴비 공장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나와버리지. 또 제초제 좋은 우렁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물론 우렁이가 생태계를 좀 파괴한다 그래서 환경본부에서 제재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농사 짓는 농민이 관리를 잘한다면 우렁이도 절대 생태 파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수월한데 옛날에 비하면 3분의 1도 일을 안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심어놓고 논에 갔다 온 사람들 옛날에는
30리 길을 아침에 논을 둘러보고 논 물 퍼놓고 와서 또 남의 일 가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타고 넘어다 보고 물 있으면 물 있다 물 없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힘들어 못하겠다. 농사는 참 아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게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량의 차이는 없는가요? 처음에 한 1, 2년은 200평에 한 2가마, 3가마씩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것은 절대 거슬리지 못하는 농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차 되면 증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납니다. 그러나 4년, 5년 지나가면 한 가마씩 더 납니다. 더 나. 이래. 왜 그러냐면 절대 지가 커나가는데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자연 그대로 사람도 아무리 잘한 사람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연을 파괴를 하고 그따가 억제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자연 그대로 크게 되면 증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었을 때도 살균제나 살충제는 피를 갈고 걸러내고 오장육부를 다 씻어내면 산다고 합니다마는 비선택 제초제는 살긴 살아도 샤브로 말라서 죽습니다. 그게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초제는 아니다. 10가마 먹을 때 1가마 먹는 게 낫지 10가마를 제초제 쳐서 사람에게 먹는다는 것은 아니다. 유기농업을 꼭 못하겠냐 하더라도 제초제만은 아니다. 그러면 풀을 몸에서 막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 하면 되니까. 유기농 식품이라는 것은 조금 가격이 비싸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기농 한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비도 못 건지고 아무것도 하면 내 먹을 것만 하지 안 해놓은 건 천상 먹는 사람이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없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쿠바까지 갔다 왔습니다. 유기농에 대해서.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로스앤젤레스, 저기 쿠바를 막바에 넘어갔다 왔는데 독일에서 넘어갔다 왔는데 쿠바는 원자재가 없으니까 뭘 여기는 살 곳이 있으니까 사다가 그냥 제재 치면 그만이지만 그건 살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변토로 거름을 만들어서 거기는 농사를 짓고 있더라. 그런 현장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유기농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유기농 자재가 엄청나게 흔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갖다 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힘들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유기농업을 포기하는 자체가 많습니다만 사실 돈은 벌려면 유기농업을 해야 됩니다. 98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도책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무슨 자재 지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자재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 친환경 농업이 많이 이렇게 육성이 되고 농사진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재 만드는 곳이 또 전부 늘어나는 거예요. 자재가 만드는 곳이 늘어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농사 짓는 그런 기술을 서로 전파를 하고 서로가 아는 대로 지식을 교환하다가 특이하게 아는 거 있으면 분명히 못 심다가도 놔두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금년에는 해보니까 일이 이렇게 줄어들더라. 왜? 자, 모를 단순히 5cm만 키울 게 아니고 모를 6cm나 7cm를 키워버리면 처음에 논 고를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싶은데 아픈. 자, 그러면 그런 점에 있으면 나중에 우렁이가 깊은 곳에는 다 먹어버리니까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일손 줄이기가 확실히 반으로 줄었다. 그 대신 유기농 쌀은 또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서 일꾼들은 농사꾼은 일을 해야 된다는 전념하에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좀 평쾌 해보란다 그러면 모든 소득도 다 줄게 돼 있어요. 그 자연의 원리인데 그것을 습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정확하게 키워버리지. 농고르기도 잘 골라버리지. 그러면 보식할 뭐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 우렁이 딱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우렁이 딱 얼마 딱 넣어버리면
일꾼이 엄청납니다. 막 가서 보면 그냥 참 일꾼이 엄청나요. 우리 애가 다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걸 굉장히 보호를 하는데 네. 어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우렁이가 105%를 잡초를 제거합니다. 100% 제거를 하고 먹을 게 없으면 뭐를 뜯어 먹어버려요. 자, 뭐는 물 밑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자연이랑은 무시하면 또 올라오잖아요. 새싹이. 그건 부드러우니까 그게 더 맛있으니까 우리가 그건 못 살게 다 먹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깊은 곳에는 보호식을 그때 할 게 아니고 딴 데 심어놓은 것이 다 크도록 놔둬버려야 돼요. 놔둬버리고 겹친 데가 있어요. 끝털이 나오는데 겹친 데. 한 줄만 심어야 할 것이 두 줄 심어야 할 데가 있으면 이것을 뽑아서 보호식을 하면 뭐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손줄이기를 하면 보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땅에다가 심어보고 내가 해서 내가 먹어본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그대로 합니다. 지금 무시배추를 채소를 갈아도 절대 약 안 칩니다. 심지어 비닐로까지도 좀 씌웠다가 벗겨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과잉보호를 안 한다는 거죠. 온도 높여두지 과잉보호로 커보니까 맛이 없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맛을 찾아가고 농사꾼이 주말이 있습니까? 연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쉬고 있을 때도 잡초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잡초 올라올 때 가서 매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오늘 쉰다고 일을 씹으면 무성했으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쉬고 싶을 때는 가봐서 오늘 하루 쉬도 되겠다 하면 쉬는 거예요. 그날이 쉬는 날입니다. 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 홀트기 할 때 싹 깔아줍니다. 자, 그러면 집을 다 묶어서 낸 것과 집을 다 깔아서 가는 것과 땅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딱 쥐어보면 부실부실하니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퇴비가 들어있지 않은 땅은 끈끈해가지고 뿌리 발근이나 발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뿌리 활착 발근이 어려워지면 뭐 심어놓을 때부터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좋은 쌀을 먹으려면 땅부터 내가 만들어 놓고 좋은 곳에서 자라는 것을 자신 있게 줌으로써 좋은 쌀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 해룡 지역에 한 400헥타를 무농약으로 전파를 하면서 한 7, 8년 동안 굉장한 고생을 했다고 봐요. 그때는 바로 직격탄을 뒤에서 쏘니까 내가 맞는지도 모르고 일만 했습니다. 아, 저런 농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편할 텐데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에 수매를 해가지고 돈을 딱 찾아보면 돈이 많이 나오면 야, 이거 웬 돈이야? 그 또 생각이 또 바뀌어서 그 다음에 유기농을 또 합니다. 그런데 할 때는 힘이 드니까 아이고 내년에는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다음에 수매를 딱 해가지고 돈을 찾아보면 야, 이게 농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가 살려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팔려는 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살려는 거 어떻게 알아야? 맛있게만 만들면 사게 돼 있어요. 이게 야, 소비자가 살 것을 알면 내가 그거 만들면 되지만 자, 무엇인가를 안 보고 알겠습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순천시 사이버 농업 경영인 회장직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온라인 직거래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 물건을 팔라고 하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첫째, 포장지, 배송 과정, 내가 이야기한 것과 일치가 돼야 되지. 조금이라도 모순이 되면 소비자는 금방 돌아섭니다. 제가 전라남도 사이버 경영연구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보화에서 상당한 지식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1년에 한 개 그 군이나 시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순천시에서는 전진대회를 아주 멋지게 했었어요. 시장님 덕분이고 우리 시민들 덕분에. 주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는지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뭡니까? 고집불통? 저는 젖쌀은 수원 또
진흥청 뭐 여하튼 여기 아우네장터, 부산 백스코, 삼성 코엑스 이런 굵은 매장에 출품을 해보면 저희 것은 또 다 사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이것이 정보와 그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수천만 그 매장에서 우리 쌀을 팔고 있는데 그 판매를 하시는 그 여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쌀이 잘 안 팔려서 그냥 굉장히 고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생은 하시고 재미는 내가 보는 거죠. 그 가져가서 보면 주소가 있으니까 바로 온라인으로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 쌀이 안 팔리는 이유가 나는 그러지 말고 일단 이것은 홍보관 역할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미는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물질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홍보가 나감으로써 야 진짜 이게 좋을까?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의 충동감을 주기 때문에 홍보관 같은 데는 있어야 된다. 온라인 전산망이 상당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서 저도 뭐 인터뷰도 좀 해보고 뭐 맛자랑 멋자랑도 다 이런 데 나가봤었습니다만은 그런 데보다 지방에서 홍보하는 것이 저는 우리 해롱면에 사는 해롱면장님 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저를 상을 모르고 줄 거예요. 진흥청장도 잘 모르고 줄 겁니다. 올리는 것만 보고. 하지만 해롱면장은 직접 와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상은 진짜 참 좋은 상이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고집불통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아니 그러면 농민 다 주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10억이면 상당한 부지를 많이 샀어요. 그렇겠죠. 그런 갑부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마다하니까 그 사람이 네가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도 괜찮다 싶어서 고집불통을 했었습니다. 고집은 센 편입니다. 제가 웬거는 아닌 일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이건 아닐세 하고 판단될 때까지 갑니다. 제가 그리고 기다는 일은 적극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내보다도 좀 그 소외되고 그런 층에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먼저 간 놈이 지가 먹을 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시오 그러려고 갔으니까 이것도 주는 게 순리다. 나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 선구자로서 힘들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이상하게 소비자가 생각하기를 친환경 농산물은 비싸다. 그 개념 하나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했을 때 이때는 정말 손을 놓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 애들도 학교도 보내야 하고 우리도 먹고 살기도 해야 하는데 비싸다는 식으로 외면을 당했을 때 야, 내는 생각이 그게 아닌데 농산물을 이런 농산물을 먹어야 앞으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데 다른 농산물 먹으려고 내 농산물 안 먹고 이런 걸 안 먹는다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뭐 자포자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말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최고로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게 사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야지 아무리 자기 몸이 건강하게 어쩌기라도 안전 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360일 섭취하는 쌀이 그게 어디가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 나이가 72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뭐 안경 쓰고 신문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근데 특히 우리 오색미 쌀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 미네랄 들어있고 칼슘 들어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안토시아닌이 눈에 좋다니까 안토시아닌 많이 먹으면 그냥 눈이 한 번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1000만분의 1, 몇만 분의 1만 오장육부에서 뻘어다가 지금 우리가 60이 넘으면 우리는 그걸 실제 느끼고 있잖아요. 60이 넘으면 칼슘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생산 못합니다, 몸에서. 그러니까 뼈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악효질이 있던 칼슘이 전부 다 다 부러지잖아요. 60이 넘으면. 또 붓들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농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적게 먹어도 좋은 거, 안전한 거. 쌀을 만드는 사람도 쌀을 만들지 말고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치를 팔아야 뭐 성공도 하고 그렇지. 소비자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갑니다. 지금 한 2톤 정도 지금 찔게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주문 들어온 대로 해갖고 또 그때 정리를 해서 딱 포장해서 진공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고 있는 일이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많은 상도 받고 업적도 만들어내셨는데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유기농 맹인상을 받았을 때 집사람이 조금 위로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실질적으로 허무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런 농업을 왜 해? 다른 사람들은 너네가 풀도 안 베고 그래 집사람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피부가 생겨갖고 못 쓰게 됐습니다만은 아니 약도 안 치고 다 뭐 약 첩부고 다 평가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더운 데가 피를 뽑고 풀을 메고 이렇게 왜 해? 그 바람에 굉장히 외면을 많이 당했지 집사람한테. 그런데 그 유기농 맹인을 받으니까 나만의 식당이 있더라고 진흥청에. 그래갖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이렇게 딱 전부 다 맹인들이 6사람이서 밥을 먹는데 10사람이 훌쩍훌쩍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왔을 때 진정성으로 참 농업에 임하고 있었구나. 회장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업으로 산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예. 농사의 매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귀농과 귀촌이 다릅니다. 귀농이라는 것은 당연히 서울, 부산이나 대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이고, 귀촌이란 것은 네가 짓는 농산물도 못 믿으니까 내가 할 거야 갖다 갖고 힐링한 사람들이 귀촌인데 왜 귀촌을 귀농과 같이 비벼서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시골에 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지금 농사 가만히 앉아서 딱딱딱 눌리면 비닐을 걷고 비닐해갖고 온도 조절 다 해서 파프리카 같은 거 나오면 한 20억짜리면 10억 정도 보조를 해서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10억 정도 자기 돈 들여대고 하면 20억에 대한 연 매출 3, 4억은 팡팡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농업이 있는데도 발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같이 창출을 하면 어쨌든 이 시골에 돈 많이 있습니다. 아이템은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농 갈고 뭐 심고 쌀 지어서 쌀 매상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농촌도. 뭔가를 만들어낼 줄 아는, 같이 창출할 줄 아는 그런 농업인들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은. 대표님,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을 하시잖아요. 대표님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살아간 것은 내가 생각하는 농민이다, 이 말이에요. 논을 한 바퀴 돌다가도 논둑에 서서 내년에는 이것을 만들어야 팔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농민. 근데 우리 품종이 지금 한 15개 넘습니다, 해마다. 그래 해마다 먹어보는 거예요. 이 쌀 먹어보고 이 쌀 먹어보고 자꾸 시식거려보고 이 쌀이 맛있다 싶으면 지금 또 전국 쌀 시장이 쌀을 굵은 걸 선호를 합니다. 찬 걸 선호하는데 굵은 걸 선호를 해요. 그래서 쌀 굵은 걸 또 새가만 사다 놨거든요. 그러면 해갖고 내년에 시판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시판해보고. 그래서 항시 생각해라, 농민은. 무엇이든지 바꿀 줄 알아라. 소비자를 유혹해야죠. 그럼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쌀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일상생활에 먹는 것은 다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맞춤형 농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작가님들 2분 농사를 내가 맡은 거고요. 1년에 필요한 것이 나 배추가 얼마 필요고 마늘이 얼마 필요고 양파가 얼마 필요고 얼마 필요한. 네가 이건 딱 보관해놨다가 끼니마다 이것을 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포장해 주든지 목표해라. 맞춤형 농사로 가야 돼. 나가 1년에 쌀을 3가마 먹는데 네 쌀을 먹으려니까 3가마 맛있게 하고 주라. 그 대신 돈은 많이 줄게. 그러면 3가마 60만 원 나 성금주로 하면 줄게. 20만 원짜리 쌀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10쌀 한다고 하면 10쌀 200만 원짜리 10쌀 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20명만 원은 4천만 원 농사 지면 돼요, 그 사람들. 그럼 팔려고 걱정 없지.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멋지십니다.
지금도 그 60 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포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할 거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60이다 그러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지금 앉아서 놀아라는 사람들은 더 걱정스러워요. 뭘 할 겁니까? 여기서 네 하루 3만 원씩 줄 테니까 나만 놀아봐라 그러면 뭘 할 겁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3만 원씩 좀 모아놨다가 또 마늘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와서 또 움직여야 현명한 방법이지. 지금 어디가 북장구 치고 놀아라 해도 안 되고 습관이 60년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친구가 다방향 가서 바둑 뛴다고 말이 안 되고 안 돼요. 움직인 만큼 움직일 때까지 움직여야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 움직이기 싫습니다. 회장님 몇 살까지 음식을 참입니까? 제가 생각에는 지금 애들 보고 하는 얘기가 75까지는 내가 움직여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성격상 80까지 넘겠는데요. 내가 원래 계획은 65세까지 하고 딱 손을 놀란다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지어나서가 아니고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뭘 할 겁니까? 이게 30 넘어도 나무를 심어하고 60 넘어도 70 넘어도 내가 할 것은 해야 돼요.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을 좀 부럽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천하게 보는 세상이다. 아니 할 일이 없어 저건 저래 그러잖아요. 뭐 나쁜 일이면. 그래서 일을 하고 움직여야 사회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첫째는 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땅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멋지십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천이도 더욱 번창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벼농사가 밭농사라는데 밭농사가 잘 돼서 지금 금년에 대폭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멋자리가 아주 잘 됐거든요. 느낌이 좋아요. 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순천이 좋다, 사람이 좋다. 양 기자님 화이팅! 박수호 회장님 화이팅! 고집불통 화이팅!